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어머님의 차별이 너무하다라는 네이트 판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은 좀 긴데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시댁과는 15분, 친정과는 30분 거리고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이고 슬하에 3살 아들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시어머니는 공무원 정년퇴직 후 전업주부고 시아버지는 건축일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고 시아버지 앞으로 원룸 건물도 있어서 월세도 꼬박꼬박 나온답니다. 친정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두 분이서 동네에 작은 식당 하시며 단골 장사를 하고 있고 어려움도 그렇고 넉넉하지도 않게 사십니다. 결혼 이야기 나올 때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이 없고 해서 시부모님이 돈 모을 때까지 학가에 살다가 돈 모으면 분가하라 하시는 거 제가 죽어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신랑과 제가 모은 돈에 대출받아 예물예단 없이 결혼했고 반반 결혼한 대신에 나한테 대리효도 가사육아 덮어 씌우지 말라고 엄포를 넣었기에 남편이 육아며 가사분담 잘해왔고 시댁에도 이야기를 해서 시댁도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15분 거리에 살면서 명절, 어버이날, 생신 때 말고는 찾아뵙는 날도 거의 없었고 명절 때도 밥만 먹고 친정으로 바로 가서 저녁 식사 후에 집으로 왔어요. 15분 거리에 이렇게 했으면 가족이 아닌 거의 남 수준이죠. 이어서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도련님 결혼 후부터 자꾸만 시어머니한테 섭섭해져요. 도련님은 2년 반 전 결혼해서 시댁에서 살고 있고요. 동서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했지만 맞벌이입니다. 동서가 임신했을 때 인스타, 페북에 시어머니가 임신해 자신을 위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준다며 음식 사진 이것저것 찍어 올리고 도련님이 정기검진 때 못 가면 시어머니랑 검진 받으러 가고 그런 거 하루가 멀다 하고 올리네요. 저 임신 때는 전화 한 통 제대로 해주지 않았는데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며느리 노릇 본인이 먼저 거부했으니까 시어머니도 같이 반응한 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기를 낳고도 저한테는 출산했다고 고생했다고 딱 한 번 오셔서 300만 원 주시고 가시고 그 돈으로 조리원 퇴소 후 상호 도우미 한 달 불러서 조리했네요. 친정은 식당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친정 엄마한테 감히 바라지도 못했고요. 동서가 출산하니 시어머니께서 동서 몸조리 해주시네요. 동서네 친정이 서울이고 사돈댁이 내려오시지 못한다며 아주 시아버지 시어머니 도련님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알기를 봐주시는지 인스타며 온갖 SNS에 시아버지가 아기 기저귀 가는 모습, 시어머니한테 받은 아기 용품들, 도련님이 출산 선물로 사다 준 명품백, 시어머니가 고생했다고 차려준 미역국, 불고기, 잡채하며 날마다 사진 찍어 올리는데 참 부러운 거죠. 그런데 본인이 먼저 거부했잖아요. 참 황당하네요. 이어서 시어머니는 카톡 사진 배경 다 조카 사진으로 해놓으시고 SNS까지 만들어 손주 사진 올리고 정성이 따로 없네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섭섭하다고 했더니 뭐가 섭섭하냐며 너 시댁 불편하다 하지 않았냐. 네가 바라던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고 자긴 섭섭하지도 않다고 허허거리네요. 동서는 육아휴직 6개월 끝난 뒤 복직했고 시어머니가 조카를 봐주시네요. 동서는 허구한 날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서방님이랑 일 마치면 외식에, 영화관 데이트에, 쇼핑에 저는 퇴근하면 아이 데리고 와서 집 청소하랴, 밥하랴 정신없이 사는 거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많은 걸 같이 한다지만요. 본인이 거부해놓고서는 동서한테 술 한잔 마시자고 해서 일 마치고 만났고 동서는 어머님한테 애 떠맡기고 너무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젊은 애들이 데이트도 하고 들어오라고 하신다고 대신 주말이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같이 놀러 다니고 생활비도 아기 낳고 2배로 올려드렸다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동서는 시어머니랑 둘이서 영화관도 가고 외식도 하고 잘 다니더라고요. 명절에 시댁 갔는데 시어머님이 조카는 물고 빨고 난리를 치는데 저희 애한테는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애도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지 시부모님한테 잘 가지도 않고 남편과 서방님 시아버지는 담소를 나누고 동서는 어머님 따라 주방에 들어가 있길래 저도 들어가려고 하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 됐다고 쉬라고 하시길래 아들이랑 멀뚱히 앉아있다 밥 먹고 친정 갔다가 집에 왔네요. 아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세요. 앞에도 나오잖아요. 명절 때는 밥만 먹고 바로 친정을 갔는데 똑같은데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이어서 그래 내가 싫다고 한 거니까 섭섭해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도 자신 손주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섭섭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다. 1년에 3-4번 보는 손주보다 매일 끼고 당신 손으로 키우는 손주하고 같냐? 그런 걸로 섭섭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긍할 수밖에 없어서 알았다 했어요. 이번 추석이 연휴가 기니 시댁에 가서 우리도 며칠 같이 있고 아들, 며느리 돌이 좀 할까 했더니 남편이 깜빡하고 말 못했다며 이번 추석 때 서방님 내외랑 시댁, 감으로 여행 간다네요. 갑자기 며느리 돌이 하려고 한다네요. 본인이 안 한다라고 해놓고서. 어이가 없어. 우리한테는 왜 말도 안 했냐고 하니까 남편한테 전화 온 거 제가 불편해할까봐 자기 선에서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 건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기나 나나 시부모님 잘 못 빼서 안 그래도 대면한데 이번 연휴도 긴데 같이 여행 가서 가족의 정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우린 가족 아니냐 하면서 시댁에 전화를 드렸네요. 지금까지는 가족처럼 안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러네요. 시어머니한테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냐 했더니 네 남편이랑 상의된 거 아니냐? 네 남편이 됐다고 해서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했냐고 하니까 네 남편이 너 시댁 전화 불편하다고 결혼 초부터 단속을 해대고 나도 너 불편해서 일 생기거나 하면 네 남편한테 전화하는 게 편하고 내가 언제 너한테 전화한 적 있느냐고 너도 안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섭섭해서 울었어요. 우리 아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당신 첫 손주인데 아무리 자주 못 찾아뵀다지만 못 찾아뵀다고요? 15분 거리인데 안 찾아뵌 거죠. 어떻게 첫 손주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해주시는 건지 남편이 거절했어도 손주 생각해서 같이 나가보자고 하시면 어디가 덧나시는 건지 어떻게 거절하니까 2번도 안 권하시는 건지 남편은 속도 모르고 허허 웃으며 우리도 연휴에 애기 데리고 좋은데 많이 가면 되지 하는데 그 웃는 입을 찢어버리고 싶네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동서는 감여행 간다고 또 인스타에 올리고 애기랑 가서 입을 시부모님 것까지 가족 커플룩까지 샀네요. 참 보고 있자니 허파가 뒤집어지는데 남편은 자기 집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지금처럼 지내면 된다 하는데 여기서 본심이 나옵니다. 이러다 시부모님 유산이고 뭐고 서방님네한테 다 뺏길 것 같다. 저희 애기랑 조카랑 앞으로 얼마나 더 차별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이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하네요. 아이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유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일단 여기서 글을 한번 마쳤는데 추가로 또 글을 올립니다. 아마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나 봐요. 제가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성 끈 거 맞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저녁 식사를 하고 시어머니가 저보고 과일 깎으라는 거 남편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고요. 2번째는 아버님 생신 때였는데 식사 다 하시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팔목이 아프다고 어쩌니 하시길래 제가 상 치우고 설거지했습니다. 결혼 전 전화도 몇 번 오시는 거 부담스러웠고요. 네, 제가 잘못된 이야기 듣고 배웠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 벌써부터 그러는데 너 학가에서 살면 시집살이 장난 아니라는 둥, 힘들어도 분가하는 게 맞다는 둥, 남자는 장가가기 전이랑 후랑 다르다는 둥, 그래서 없는 돈에 대출까지 껴가며 분가한 거고 반반 결혼이니 대리효도 바라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남 탓을 합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어린이도 아니고.
제 생활 편했습니다. 동서 들어오기 전까지요. 아니 오히려 동서가 인사 왔을 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제가 치울게요.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뒷정리하고 시댁에 들어와 산다기에 이 팔자 네가 꼬는 거지라며 속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생 자체가 저는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는 스타일이고 동서는 어머니 뭐 사주세요. 어머니 영화 봐요. 알랑방귀 끼며 애교 떠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동서가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 시부모님이 동서네를 이뻐하는 거겠지요. 저 해드리지도 않았지만 바라지도 않았어요. 말 맞다나 최소한의 도리만 지켰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런 시부모님인 줄 알았다면 저는 처음부터 학가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땅을 쳐라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학가에 살았어도 시부모님이 저리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성격이랑 동서 성격 자체가 틀린데 나는 못 지냈을 수도 있겠다. 동서가 저리 살갑게 하니 이쁨 받는 거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생각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울컥울컥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몇 번 시어머니께 잘해보려고 먼저 다가가려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어색해 하시니 더 불편해서 간뒀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또 시어머니 탓을 합니까? 애시당초 스타트 자체가 본인이 먼저 벽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다가오니까 어색하죠. 이거를 또 시어머니 탓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글을 올렸어요. 네, 저 사실 동서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서 SNS 중독입니다. 안 보고 싶어도 알람이 뜹니다. 알람을 끄면 되죠. 들어가 보면 세상 가장 행복한 며느리인 척. 그 밑으로는 친구들 댓글엔 시부모님 너무 멋있다. 이내 시부모님 같은 분 만나고 싶다 등등. 그걸 보고 있자니 배알 꼴립니다. 스스로 복을 쳐놓고서는 저희 부모님 명절에도 당일날만 쉬시고 식당 문 365일 거의 여십니다. 손주가 저희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못 해주시지만 그래도 한 번씩 뵐 때면 예뻐해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또 비교하는 거죠. 시댁은 기독교라 제사 없이 명절날 다 같이 모여 밥만 먹습니다. 저도 동서를 내쫓고 시댁 들어가려고 동서를 떠봤습니다. 이제 와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둘째 가질 계획이고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분가 생각 없답니다. 사람인데 부럽지 않고 질투나는 건 당연한 거죠. 재산 탐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안 주신다면 욕심도 내지 않습니다. 뻥치고 있네요. 혹이라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할머니 댁에 갔는데 조카와 차별받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할머니를 싫어하거나 주눅들까봐 이제라도 왕래하려는 겁니다. 못난 어미 덕에 자식한테 상처를 줄 순 없으니까요. 아들 핑계 대는 거죠. 본심은 상속에서 손해볼까봐 이러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참 못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올리신 주갤러 분 글 한번 볼게요. 시월드 이지랄 떠면서 시댁과 일절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시댁이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싶어 한다. 이게 한여들의 마인드다. 지 노후 때문에 사랑 없이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의 부모도 싫어서 저러는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레알 마인드 진짜 지역 같다. 시읍비읍. 그저 물주마냥 퍼줘. 이지랄 떠는 게 참으로 시읍비읍 역겹다. 동서는 그나마 똑똑한 여자인 거고 글쓴 여자는 그냥 무지몽매하고 멍청한 여자다. 어떤 집안인지 보고 알랑방구를 끼든 시월드 운운하면서 퐁퐁이한테 엄포를 놨어야 하는데 지가 바보인 거지. 물론 애초에 천혜성도 없이 칠거지약 전부를 내포하고 있는 한여와 결혼한 남자랑 그걸 허락한 부모가 제일 병신이다. 국결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한여호는 반드시 오답이다.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은 이 여자와 결혼한 남자죠. 결혼하기 전에 반반 결혼이니 대리효돈이 바라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요? 결혼 전에 이런 이야기하면
조상신이 걸러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강행한 남자가 가장 바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